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자, 물리면역 치료 오늘은 13번째 시간으로 뉴턴의 이 법칙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그 적용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사실 고전역학을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이제 F는 MA라는 걸 몰라서 여러분들이 못 푸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이제 지금 오늘 이 클립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법칙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게 정리가 한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F는 MA라는 거 단편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떤 단일 물체가 있고 질량이 3인 이런 단일 물체에다가 여기 6이라는 힘을 가하게 되면 요 가속도 2가 나온다. 그럼 반대로 요 3이라는 애에 질량 3이라는 애에 요 힘의 효과가 2가 나왔다는 얘기는 두 개 곱해주면 이게 MA거든요. 그럼 얘가 합력이 6을 받았다. 그렇죠? 그래서 합력이 6에서 F는 MA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뭐 어렵다고 볼 수는 없는 내용인데 실제는 이렇게 하면 누구나가 다 하니까. 그래서 이제 단일 물체뿐만 아니라 그렇죠? 이제 연결 물체라고 해가지고 이제 물체들을 주렁주렁 달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질량이 여러 개가 나왔을 때 문제는 이 한 번 가해준 이 힘이 이 여러 개의 물체에 어떻게 나눠 배분되느냐 아니면 배분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다양하게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를 여러분들이 중학교 이제 뭐 교육과정이 자꾸 바뀌어서 선생님도 이제 기억이 이제 가물가물한데 2학년인가 3학년 때 전기 부분을 배웠을 때 여러분이 굉장히 어려워했던 게 뭐였냐면 요 저항의 직렬 연결이 있고 저항의 병렬 연결이 있어요. 이거랑 완벽하게 똑같아요.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선생님이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을 구분해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선은 직렬 연결이라고 하는 거는 끌기 상황이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떤 힘을 받아서 얘들이 끌려갈 때 같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힘에 대한 효과가 똑같아요. 가속도가 일정이고요. 그리고 속력도 일정입니다. 얘는 끌려가는데 얘는 안 끌려간다던가 얘는 안 끌려가는데 얘만 끌려간다던가 그런 게 없어요. 딱 줄에 묶여서 한꺼번에 동시 패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는 얘네들이 공통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질량비가 바로 이게 힘이 나눠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합력비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질량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된다? 더 힘을 많이 가져가야지만 똑같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식적으로 잠깐 살펴보면 힘의 효과가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질량이 클수록 힘을 많이 먹어야지만 똑같은 결과를 낸다. 자, 예를 들어 여기가 개미고 여기가 잘 안 보이죠? 자, 예를 들어 얘가 개미고 얘가 코끼리예요. 근데 얘네들이 동시에 똑같이 끌려가고 있어요. 그죠? 근데 얘는 힘 살짝만 줘도 에게 해도 그냥 끌려가는 애인데 얘는 엄청 힘을 줘야 되죠? 근데 어떻게 해서 얘가 동시에 끌려가겠느냐? 당연히 얘는 살살 잡아당겨주고 얘는 세게 잡아당겨주기 때문에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질량이 크면 클수록 얘가 힘을 많이 먹어야지만 그래야지만 똑같은 결과를 낼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속력이 똑같기 때문에 나중에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에서 얘들 동시에 속력들이 똑같아요. 그래서 질량이 큰 애는 운동 에너지가 크고 그 다음에 질량이 작은 애는 운동 에너지가 작아서 이 바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질량비가 바로 합력비라는 거 외우지 마세요. 예,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정리를 함으로써 선생님이 이제 어떻게 문제에 적용할 건지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반면에 병렬 연결에 대한 상황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충돌 상황이에요. 이 이제 이런 거거든요. 충돌 상황인데 여기서는 서로 꽝 하고 충돌하게 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줄이 끊어지거나 이제 선생님 그 뒤에서 또 설명드릴 겁니다. 주고받은 힘이 똑같아요. 이때는 힘을 받은 게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잠깐 이걸 좀 지우고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얘네들은 주고받은 힘이 똑같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주고받은 힘이 똑같기 때문에 지금 이게 일정이죠. 그래서 만약에 질량이 묵직한 애면은 힘의 효과가 작게 나타나고 질량이 작은 애는 힘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요. 여기 같은 경우는 코끼리하고 개미라고 해보죠. 서로 주고받은 힘이 꽝 해서 충돌했어요.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팍 튀어나갈 거고 얘는 거의 움직이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질량이 큰 애는 가속도, 힘의 효과가 적게 나타나고 질량이 작은 애는 힘의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그래서 질량비와 요 가속도의 비가 반비례입니다. 질량이 클수록 어떻게 가속도는 작게 나타나고 질량이 작은 애는 힘의 효과, 즉 가속도가 크게 나타난다. 이 얘기예요. 되겠죠? 그럼 요걸 갖다가 선생님이 한번 실제 수치들을 적용해서 풀어보면 훨씬 더 명확해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거예요. 지금 얘네들이 동시에 끌려간다고 생각해봐요. 그쵸? 힘을 받아서. 요때 얘 질량이 개미, 2라고 한번 하고, 여기다 쓰겠습니다. 얘 질량을, 이게 잘 안 보이나요? 위에다 쓸게요. 2라고 하고, 그 다음 얘의 질량은 이거보다 한 5배가 큰 10이라고 한번 해보죠. 그쵸? 그럼 이때 작용하는 힘이 예를 들어서 이쪽 방향으로 24N이라는 힘을 작용하고 있을 때 얘네들의 가속도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웠을 때는 뭐냐면 전체 질량을 합쳐라. 얘들이 동시에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질량은 어떻게 되냐면 10하고 2니까 10이라는 요 전체 질량을 전체 받은 힘 24 합력으로 나눠주게 되면 가속도가 2다. 그래서 얘도 가속도가 2고 이쪽으로 얘도 가속도가 2다. 이제 이렇게 풀어도 돼요. 근데 사실 요거는 일종의 공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공식을 이용하는 거라서 개념으로 접근하려면 아까 얘기했던 당연히 똑같은 힘을 받으면 얘는 안 끌려와요. 코끼리는 얘가 훨씬 더 큰 힘을 받고 얘는 작은 힘을 받아서 그 비율이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잘 보세요. 10대 2니까는 5대 1이에요. 그럼 요거 그대로 써. 얘가 받은 힘을 요 24N을 나눠 간단 말이에요. 얘가 많이 가져가고 얘가 적게 가져가는데 5배 많이 가져가는데 그대로 우선 써주세요. 얘가 가져가는 거 10N이고 얘가 가져가는 거 2N이다. 합치면 12N 가져가는 건데 얘 24 줬죠? 그럼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럼 얘 24로 맞춰주려면 여기 2배 해주고 2배 해주고 그래도 부족하면 3배 해주고 3배 해주면 돼요. 그럼 여기를 갖다가 선생님이 2배를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20을 가져가고 얘가 어떻게 4를 가져가면 합쳐지면 24 딱 맞죠? 끝났어요. F는 M이 그대로 적용하는데 순서만 바꾸는 거예요. F를 M으로 나눠주면 가속도 2 나오죠? 4를 2로 나눠주면 2 나오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분석이 끝난 겁니다. 이거랑 완벽하게 똑같은 게 바로 이 직렬 연결 전기로 보여줄게요. 요거 같은 경우 똑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질량 대신에 얘가 10ohm짜리예요. 그리고 얘는 2ohm짜리예요. 근데 얘가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길이 하나밖에 없죠. 얘네들은 전류가 일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요게 병렬처럼 나눠 들어가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항이 큰 애한테도 전류가 있고 저항이 작은 애한테도 전류가 있는데 얘들이 똑같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저항이 큰 애한테 전압을 세게 주고 저항이 작은 애한테 전압을 약하게 걸어줬기 때문에 그 결과인 전류가 똑같이 흐를 수 있는 겁니다. 코끼리랑 개미랑 완전하게 똑같아요. 아까는 24였는데 이거 똑같이 적용이 되지만 전체 걸린 전압을 갖다가 선생님이 36V로 바꿔볼게요. 아시겠죠? 그럼 똑같이 하면 돼요. 여기에 걸린 전압을 10V 걸렸다. 그대로 써주면 돼요. 여기 걸린 전압은 2V 걸렸다.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 합치면 12V 밖에 안 되죠. 근데 여기에 있는 전체 걸린 전압을 다 써먹어야 돼. 이 저항 두 개가. 그럼 2배 하면 24니까는 부족하죠. 그러면 3배 보자고요. 여기 30. 자, 이거 좀 지우고. 다 지워. 그냥 지우개 또 써야 되겠네. 자, 지우개로. 그럼 3배를 해주게 되면 얼마가 되죠? 여기 10에서 3배 해주면 여기 30V 얘가 먹는 거고 여기 3배 해주면 6V 먹죠. 어때요? 두 개 36V 다 이제 만족했죠? 나눠주면 여기 흐르는 전류 얼마? 여기 3A. 여기 흐르는 전류 얼마? 3A. 전체 흐르는 전류 얼마? 3A. 근데 여러분 이걸 처음 배웠다. 어떻게 배웠다? 공식으로 배웠어요. 직렬 연결은 합성 저항의 합이 똑같다. 그러니까 더해주면 된다. 그래서 10하고 2옴 해서 12ohm짜리에다가 전체 12ohm짜리에다가 36V 걸어가지고 얘는 3A 흐른다. 그래가지고 3A 해가지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완전 공식적으로 적용한 거죠. 둘이 어때요?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되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직렬 연결로 얘네들의 가속도가 똑같은 상황일 때는 질량비로 합력을 나타내서 가속도를 구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전기회로도 마찬가지. 자, 그럼 여기 병렬회로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는 원인이 똑같아요. 주고받은 힘이 똑같은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얘 질량을 6이라고 한번 해보죠.
그리고 영의 질량은 1로 해볼게요. 그러면 질량비가 6대 1이죠. 그럼 어떤 힘을 주고받는지 몰라도 얘네들의 가속도의 비는 1대 6이 돼요.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만약에 주고받은 힘이 12N이라고 해봐요. 그럼 얘가 받은 힘도 12N, 영희가 받은 힘도 12N이에요. 그걸 질량으로 나눠주게 되면 어떻게 된다? 가속도가 2가 나와요. 얘는 2로 밀리는 거예요. 가속도 2로. 얘는 가속도가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 좀 선생님 복잡해서 헷갈리죠? 1대 6은 좀 지우고 다시 해볼게요. 실제 계산이니까. 그러면 요거 나눠주면 가속도가 이쪽으로 2고요. 얘는요, 10이라는 힘을 받는데 1짜리거든요. 그럼 가속도가 10이에요. 12. 그럼 어떻게 돼요? 1대 6이잖아요. 질량비가 6대 1이니까 가속도비는 1대 6이다. 거꾸로 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거고요. 우리 정규회로도 한번 볼게요. 그대로 얘가 6옴짜리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게 1옴짜리라고 한번 해보죠. 됐죠? 예, 그런 상황에서 실제 얘네들의 그러면 전류비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도 1대 6이 돼요. 계산 하나 많아요. 주고받은 힘이 같은 거랑 똑같이 여기는 병렬 연결은 걸린 전압이 똑같군요.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여기는 저항이 크고 여기는 저항이 작은데 갈 수 있는 길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류가 적게 들어가고요. 여기는 전류가 어떻게 많이 들어가서 얘네들의 고비인 전압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인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똑같이 적용해 볼게요. 아까 10이라는 힘을 받았으니까 여기 12V 전체적으로 걸어줬다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12V를 걸어줬어요. 그러면 얘도 12V 걸리고 얘도 12V 걸리고 얘도 12V 걸리니까 그냥 오메 법칙 적용해서 12V를 6옴으로 나눠주면 여기 얼마? 2A 흘러요. 자, 이거를 선생님이 이제 1대 6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고 여기다 쓰겠습니다. 자, 12V 6으로 나눠주면 2A 흘러요. 이쪽으로. 그 다음에 이쪽에서 어떻게 되냐? 12V 1옴으로 나눠주면 어때? 여기도 그렇죠. 여기는 12A가 흘러요. 그럼 봐봐요. 요거 약분해주면 1대 6 나오잖아요. 전류비가. 그쵸? 저항비와 전류비는 반대로 가는 거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전류는 얼마가 나오냐? 12하고 12하고 합쳐져서 14가 나와서 14A가 나와서 이쪽으로 2 들어가고 이쪽으로 10이 들어가가지고 합쳐져서 14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 중학교 때 어떻게 배웠냐면 전체 합성저항분의 1은 저항 1분의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더하기 더하기 해서 그냥 무조건 기계적으로 계산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전체 합성저항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이 전압구에서 전체 전류를 구한 후에 또 얘를 나눠 먹게 했다는 거죠. 완전히 수식적이에요. 이건 수학적인 거. 그러니까 이런 개념, 역학적인 개념과 정기적인 개념이 완전 똑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F는 MA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오메 법칙, V는 IR인데 선생님 순서를 바꿔서 쓸게요. 이게 완전히 똑같아요. 일반적인 우리 물체에 관련된 거랑 전기에 대한 즉 이 뉴턴의 이 법칙과 오메 법칙은 완전히 똑같은 법칙입니다. 그래서 힘과 요 전압이 대응되고요. 요 질량과 저항이 대응되고요. 가속도와 결과예요. 이게 결과. 그리고 흐르는 전류가 결과거든요. 이 가속도와 전류가 대응됩니다. 그래서 무슨 병렬 연결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이거 직렬 연결에서는 뭐 저기 저항비하고 흐르는 전류비하고 저기 걸리는 전압비하고 똑같고 병렬 연결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저항비하고 흐르는 전류비하고 반비례하고 다 외웠잖아요. 이게 이런 상식적인 내용의 문제입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개념으로 접근하면서 문제를 풀게 되면 문제를 보는 순간 보여요. 여러분들이 물리 문제를 볼 때마다 그냥 숨이 턱턱 막혔을 텐데 공부를 해서 다 내용을 안 것 같은데 막상 풀라 그러면 안 되죠. 그게 이런 내용들 한번 정리하지 않고 생각해보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이런 걸 한번 정리하면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딱 보면 요건 요거구나, 요건 요거구나, 이런 식으로. 자, 여기까지고요. 선생님은 다음 클립에서 만나도록 할게요.